규탄사를 듣기에 앞서 대회를 여는 구호저창을 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한마음 한뜻으로 중단하라와 규탄한다를 3번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폭주, 민생 외면, 정치특검 중단하라! 야당 단합 독재정치, 정치보복 규탄한다! 감사합니다. 먼저 원내 총사령탑으로 민주당의 일당 독재 야욕을 온몸으로 저지하고 계신 송원석 원내대표님께서 인사 말씀과 규탄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내대표 송원석입니다. 이재명 정권 100일이 지났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100일은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회복과 정상화의 100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국민들 중에 정상화, 회복, 이 말 믿을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권의 지난 100일을 혼용 무도의 100일이라고 간주합니다. 이재명 정권 하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마치 대한망국 열차에 탑승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 100일이야말로 혼란의 100일이었다. 파괴의 100일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야당 탄압, 정치 보복밖에 없는 정말 무능하고 나쁜 정권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분열의 아이콘이고 파괴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여당 대표는 야당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악수도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당 대표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악수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정을 끌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했는 발언 중에 앞권은 바로 이겁니다. 기호 2번 찍은 사람들 한날 한시에 싹 모아서 묻어버려야 한다는 이런 막말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참으로 모렴치한 사람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와 함께 제가 6시간 동안 3차례의 정회를 거듭하면서 여야 합의를 이루었는데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 내용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전날 저녁 합의할 때 당대표의 추인을 다 받아서 합의를 했는데 강성 당원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약속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었듯이 엎어버리는 이런 당대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오죽했으면 우리 당대표께서 저쪽에는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통 분립이라고 얘기했죠. 아니, 용산에 있는 대통령과 여의도에 있는 대통령, 또 충정로에 있는 대통령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 호가 제대로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망국 열차 100일째 탑승 중인 우리 국민들은 한탄스럽기만 한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충견인
특검에서는 우리 야당의 500만 당원 명부를 털러왔습니다.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국회 본청에 있는 야당 원내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왔습니다. 용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야당은 유죄, 자기들 편은 무죄, 사법부를 또 사법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이런 나쁜 정권 우리가 혼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답답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전과가 사범인가 되지요. 국무총리도 전과자지요. 이번에 교육부 장관을 다시 장관 임명을 했는데 지금 정부 내각은 도합 전과 22범 범죄자 주권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치 분야만 나쁜 게 아닙니다. 경제는 더 나쁩니다. 어저께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부동산 정책 발표했는데 칭찬도 비난도 없는 걸 봐서는 잘한 것 같다. 여러분, 이 말이 신뢰가 가십니까? 우리 국민들,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말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식의 거짓말 투성인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인데 이제는 욕할 필요도 없이 아예 이런 정책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마치 칭찬도 비난도 없으니까 잘한 것 같다는 이런 이야기는 정말 화성에서 온 대통령 아니면 지구에 사는 우리 서민들 생활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에 포스코 건설 현장이 죄다 지금 중단이 되었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아파트, 빌라 공사가 전면적으로 중단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서민들 도대체 어디 가서 살아란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동산 정책이 잘 된 것 같다고 얘기하는 이런 황당한 인식을 가진 대통령이니 대한민국 성장률 지금 1%도 안 되는 0.9%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장률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먹여 살린다는 말입니까? 국채 발행해서 1인당 55만 원씩 소비 쿠폰 주니까 경기가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로 경제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이런 호텔 경제학적 마인드 가지고 있는 대통령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지난 100일에 실정에 대해서 너무 많이 적어왔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관세 협상을 했다고 합니다. 성공적으로 잘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본은 25%에서 15%로 내려가는 행정명령 사인했는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25%입니다. 언제 이 관세가 내려가는 겁니까? 정부에는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사이에 조지아주의 우리 건설 현장에서 국민들이 구금이 되었는데 지난 1월부터 희망 고문만 했습니다. 곧 풀려난다 하다가 이제야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미 투자를 6천억 불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누가 미국에 가서
인신구금의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짓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번 관세 협상과 조지아주 사태를 볼 때 외교는 완전히 역대급 대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정부조직법하고 달리 방송통신위원회는 별도의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진숙 위원장 쫓아내려고 하는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진숙 위원장 쫓아내기 위해서 법을 아예 폐지하고 새로 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제가 살면서 위인설관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위인폐관이라는 말은 참으로 처음 듣는 말입니다. 용납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입법 내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의원 수가 많다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독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국회에서 비록 저희들이 의석수는 적지만 이재명 정권의 독재 정치는 저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내야 되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힘을 보태주십시오. 저희들 국회의원들만 가지고는 힘이 붙입니다. 당원 동지들의 힘을 모으고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독재 정치의 끝까지 항거합시다. 감사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님 감사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함성과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민과 당원 동지의 마음을 대변하는 규탄사를 듣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김민수 최고위원께서 규탄사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김민수 최고위원께 뜨거운 함성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뽑은 여러분의 최고위원 김민수 당원 동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보고 싶으셨죠?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얼굴 잠깐만 보고 뒤로 돌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연설 전에 국민의힘은 강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은 하면 강합니다 3번 외쳐주십시오. 국민의힘은 장동혁 당대표는 우리는 지지 않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민주당에 절대 앞으로 나갑시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정권 거악의 탄생 101일차 대한민국 갈 길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 깊은 어두운 심연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권력 독점과 독재 완성이라는 네 글자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국민이 없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가슴에 민주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2022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채 임명되기도 전이었습니다. 촛불 행동이라는 한 단체가 출범했습니다. 2024년 6월 촛불 행동이라는 이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을 국회에 올렸습니다. 촛불 행동의 대표 권오혁은 국가보안법 5범 전과자입니다. 국가보안법 5범 전과자가 올린 탄핵 청원에 북치고 장구친 것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란 정당입니까? 누가 내란 정당입니까? 대통령의 임기가 채 시작되기 전부터 촛불 행동이라는 단체는,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의 탄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을 검색하십시오. 불과 일주일 전 정가 5범 권오혁이 검찰 개혁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그 행사에 같이 한 곳이 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국가보안법 전과자의 손에 놀아나도 되겠습니까? 당원 여러분, 대한민국이 국가법 전과자의 손에 놀아나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국민의힘이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싸우지 못한다, 속상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외치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외치고 공산 세력의 위기를 외치고 대한민국의 종교 탄압을 외쳤던 미국의 찰리 듀크가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위로의 마음, 가슴 아픈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순간 보고 있습니다. 당원 여러분, 함께 싸우시겠습니까? 질 것 같은 싸움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질 것 같은 싸움이었지만 이제 질 수 없는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역대 최강의 당대표 장동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스마트한 절대 전사 신동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국회 최고의 전략가 김재원이 있습니다. 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직 107명의 국회의원들이 계십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마지막 방패, 당 여러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 미약해도 앞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이길 준비 되셨습니까? 이길 준비 되셨습니까? 저 김민수도 미력하지만 여러분들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더 이상 당원과 국민의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비바람 대신 맞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힘이 되어 주십시오. 구호하겠습니다. 구호 준비되셨습니까? 구호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들 내려와라 3번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성청래도 이재명 성청래 최소한 이 2명이 내려와야 대한민국 지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 마지막 부탁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마음에 안 드셔도, 조금 마음에 안 차도 새로운 장동혁 호 응원해 주십시오. 이제 일주일 지났습니다. 장동혁 호가 닷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이 순풍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가 뭉치고 하나 되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김민수 최고위원에게 여러분 큰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전을 위해 지금 높게 들고 계시는 당협별 피켓은 조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 상주 문경 출신 3선 국회의원이십니다. 이미자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상주 문경 출신 국회 기재위원장
이미자 여러분께 큰절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독재하면 타도를 외쳐주시고 헌법하면 수호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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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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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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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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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독재 타도와 헌법 수호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저 용산에 있는 이재명 귀에 들릴 때까지 소리 질러! 질러! 소리 질러!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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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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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수의 핵심 가치인 전통과 질서, 가족, 그리고 종교, 우리 우파의 핵심 가치인 자유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보수 우파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오늘 이 현실을 낱낱이 고하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보수 우파 애국시민 여러분께 우리를 도와주십사 강력히 호소드리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보았습니다.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정치 보복을 위한 100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지우는 구체주도 성장이라고 규정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오래간만에 마이크를 잡았더니 목소리가 따라주질 않습니다. 물 좀 주세요. 존경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손으로 뽑은 박근혜 대통령을 저 무도한 탄핵에서 지키지 못했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시퍼런 칼날에 그 문재인 정부 안에서 우리의 많은 보수 우파 동지들이 죽거나 감옥에 갔습니다. 못 지켰습니다. 그 어려운 노력 끝에 탄생시킨 윤석열 정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통렬히 반성하고 또 반성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우리는 또다시 이 독재와 헌법 수호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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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 정부의 실정을 보십시오. 정치 무조건 내란몰이로 우리 보수 우파를 괴멸시키고 말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검, 내란, 재판, 이 모든 것들이 보수 우파를 괴멸시키고 우리를 돌돌마리로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 외교 봅시다. 어제 보니까 서명을 안 하는 것이 마치 국익에 반해서 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관세 25%를 15%로 내리는 것이 국익 아닙니까? 서명을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면 국익에 반하는 것이고 못하면 외교 무능 아니겠습니까? 안보 봅시다. 셋째, 우리 북한의 확성기를 설치를 자기 스스로 내팽개치고 거기서 더 나가서 지난 8월 19일 날 북한군 30명이 우리 경계선을 넘어왔음도 국민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 불력적인 안보에 김여정이는 이재명 보고 망상 개꿈 깨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마지막으로 경제 어떻습니까? 성장 말로만 하지만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기업들 손발 묶어놓고 어떻게 기업을 하란 말입니까? 거기에서 더 나가서 이 부채를 미래 세대에 넘겨주자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마지막으로 당원 동지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은 정교조 자격 미달 학생의 뺨을 때린 사람을 장관으로 시켰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정교조의 부채 청산 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노총회 출신을 장관으로 뽑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정교조, 민노총 똘똘 뭉쳐서 우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뺄셈 정치는 그만합시다. 정강훈 목사가 극우라고, 아니 전한길 강사가 더 나갔다고, 이준석이 결이 다르다고 우리 뺄셈 정치하면 집니다. 이제 곱셈 정치합시다. 이제 곱셈 정치합시다. 이제 뭉칩시다. 작은 차이는 극복해서 함께 뭉쳐서 싸웁시다. 곱셈, 헌법, 독재. 감사합니다. 이미자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연사를 모시기에 앞서
우리의 의지를 담아 구호를 제창하겠습니다. 입법 폭주, 민생 외면, 정치 특검 중단하라! 야당 단합 독재 정치, 정치 보복 규탄한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김채수입니다. 먼저 이 험난한 시국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싸우고 계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자,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주신 모든 애국 시민과 당원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분노한 청년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저버리고 특검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것은 대국민 사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국민 앞에 정말 부끄러워야 합니다. 이미 합의된 특검안을 뒤엎고 상호간 경도만 일삼는 모습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역시 합의와 협치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 나 홀로 독재당답습니다. 민주당에겐 약속이란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실부터 온 국민께 그리고 우리 청년 세대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틀 전 9월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가 22만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8월 기준으로 가장 큰 폭의 감소입니다. 22만 명,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십니까? 22만 개의 꿈이 무너진 것입니다. 22만 개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한 청년으로 묻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과 건설업이 장기간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과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인당 15만원에서 45만원까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뿌렸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지 아십니까? 청년층 아르바이트가 많은 숙박, 음식업 분야 취업자 수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허울뿐인 정책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노란봉투법입니다. 이 법으로 기업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기업이 숨을 쉴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기업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일자리가 늘어갑니까? 청년들이 들어갈 회사가 없는데 어떻게 취업률이 올라갑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국가 부채를 급격히 늘려가며 전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빚은 누가 갚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우리 청년들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합니다. 당장 표를 얻기 위해서 미래 세대 등에 칼을 꽂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책임 있는 정치입니까? 청년 세대를 대표해서 분노를 표합니다. 우리를 투표 도구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미래 세대의 생각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정당과 정부를 우리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특검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하고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합의란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합의는커녕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다수의 행포와 의회 독재를 서슴없이 자행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특검이 무엇을 위한 제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검은 권력기관의 수사가 공정성을 잃을 우려가 있을 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야당을 겨냥한 표적 수사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합리적 의혹이 있는지 객관적 근거가 충분한지는 나 몰라라입니다. 오직 정적 제고만이 목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정당한 견제를 받으면 가짜 뉴스 유포라며 특검으로 보복하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견제와 감시는 국회와 야당의 헌법적 의무입니다. 이것을 정치공세라며 특검으로 보복하는 것은 헌정질서 파괴입니다. 언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의 비판적인 보도라면 각종 압박을 가합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합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에게는 감사와 조사로 위축시킵니다. 자유로운 목소리를 잠재우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독재의 전형 아니겠습니까? 청년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를 우롱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미래 세대를 희생양으로 삼지 마십시오. 더 이상 협의와 합치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미래 세대들이 보고 있습니다. 약속을 파기하는 모습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청년들의 미래를 담보로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는 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동지 여러분, 청년 세대를 대표해서 엄숙히 선언합니다. 우리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합의 파기를 규탄합니다. 특검법 일방 처리를 규탄합니다. 야당 탄압 규탄합니다. 정치 보복 규탄합니다. 미래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거대한 폭풍 속에 있지만 최전선에서 싸우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계시는 한 우리 국민의힘은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파도를 헤치고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 위원장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통합의 힘으로 무도한 이재명 정권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혁신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 위대한 여정을 앞장서 이끌고 계신 국민의힘의 자랑스러운 장동혁 당대표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연설을 하시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님께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먼저 안타깝게 순직하신 우리 해경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난번 집회에서는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비가 오다가 비가 그쳤습니다. 오늘은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권의 101일을 지켜본 국민들의 분노가 피눈물이 되어 비로 내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100일 보복 정치와 공포 정치의
100일이었습니다. 용산의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의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의 대통령 김어준.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에 보이지 않는 대통령은 개딸입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100일을 자축하면서 100일 축하상에 올린 것은 특검법과 체포동의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바친 선물 보따리는 구속과 쇠사슬로 돌아왔습니다. 국민들의 손발이 묶고 말 한마디 못하면서 안에서는 정치 보복의 도끼를 휘둘러 대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신나게 얻어터지고 집안에 돌아와서는 가족들에게 식칼을 휘두르는 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법치주의도 아닙니다. 특검이 야당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종교 지도자를 구속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헌법을 찍어내려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설치고 있습니다. 저들은 헌법을 땅에 묻고 독재의 망령을 부르기 위해 광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 국민과 함께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란 특별부라는 괴물이 대한민국과 국민의힘과 국민을 삼키기 전에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각성해야 합니다. 더러운 정치 탄압에 익숙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더러운 정치 폭거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들은 우리 국민이 목숨 걸고 지켜온 민주주의를 단 100일 만에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싸워 이기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십시오. 국민의힘과 함께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주십시오. 목숨 걸고 싸웁시다. 제가 국민의힘이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이 집회가 마치면 용산으로 진격하겠습니다. 이재명이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재명이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함께 싸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장동혁 대표에게 큰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규탄 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헌정 유린을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과 함께 해주십시오. 마지막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입법 폭주, 민생 외면, 정치 특검 중단하라! 야당 단합 독재 정치, 정치보복 규탄한다! 감사합니다.